안녕하십니까, SK증권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유진자산운용의 김탁 이사님이 옆에 나와 계십니다. 오늘은 오늘 며칠이죠? 5월 17일 월요일 점심시간이에요. 지금 시간은 11시 40분입니다. 그래서 장중에 지금 50분입니다. 네네. 이사님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저 유진자산 김탁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번째네요. 네. 네네. 죄송합니다. 제가 날려 먹어가지고요. 우리 둘이 목요일날 찍었는데 날려 먹어가지고. 네, 찍었는데 뭐 편집하다가 이제 조금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서 네. 다시 말씀 좀 드리려고. 네. 오늘 어떤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요즘에 이제 시장에 대해서 네.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 운용 매니저의 입장에서 네. 되게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올해 시장에 대해서 전망하면서 구조적으로 우리 성장하는 섹터들이 코스피에 굉장히 주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구조적인 성장 섹터들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시장도 낙관적으로 보여지고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이익의 그로스가 매우 괜찮다. 네, 그게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이제 플로우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외국인들이 돌아올 때가 됐다. 여러 가지 그런 말씀드렸는데. 좀 절반 이상 틀리지 않았나 제 생각이 현재까지 저는 좀 인정을 하고요. 첫 번째로는 구조적인 섹터들이 우리 시장을 주도한다. 이게 일단 가장 크게 틀린 것 같아요. 지금 네. 상황에서. 네. 그 이유는 이제 하나씩 말씀드리면, 그 이유는 제 생각보다 빠르게 좀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으로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네. 소위 말하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가 연말 연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경기의 회복 속도가 매우 빠른 거고, 두 번째로는 소비자의 심리에 대해서 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심리가 매우 중요한데, 이제 주식시장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매우 의미 있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놓친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 소비를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제 생각보다 훨씬 강해졌다. 네. 그게 결국에는 이제 펜트업 디맨드 이런 거 그때부터 나오긴 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인플레를 계속 촉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추가로 이제 백신의 보급 속도가 제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작년에 우리가 물론 일부 국가에서긴 하지만 모든 국가에서는 아니죠. 일부 국가인데 사실 안타까운 말이지만 미국에서 지금 거의 한 50% 정도 지금 접종이 됐잖아요. 맞아요. 미국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미국의 소비 시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실제 절대적인 볼륨 자체도 크고, 그다음에 이제 영국에서도 많이 지금 백신이 많이 거의 다 1차 접종은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접종의 어떤 그 률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접종 이후에 이 소위 말하는 부작용들이 생각보다는 낮은 상태로 진행되다 보니까 율도 빨라지고 있는 거고, 제가 이제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말이 끊겼는데, 네네. 작년에 코로나 한참 엄청 발생했을 때 생각해보세요. 백신이 제대로 보급되려면 최소 2년 걸린다? 2, 3년 후 걸린다 그랬는데 얼마나 빨리 진행되고 있는지. 결국에는 그때 제가 우리가 술자리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굉장히 그 진화하고 어떤 변화에 적응하는 이런 어떤 적응력? 이런 것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빠르게 과학기술, 의학기술은 진보하고 진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솔직히 연초에 그런 걸 놓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지금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그 인플레이션 금리랑 연결이 된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좀 인플레이션 환경이 좀 지속되고 있고, 사실은 페드에서 지금 인플레는 아직 일시적인 거고 여전히 이런 어떤 완화적인 정책 스탠스를 유지한다고 하지만, 저는 시장이 지금 맞다고 봅니다. 시장에서 이렇게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계속 신경을 쓰고 이런 부분에서 시장 컬러가 바뀌는 게 맞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적절한 인플레, 적절한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은 주식시장에 우호적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컬러는 좀 바뀔 수 있다는 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인 거죠. 정리를 하면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보다 빨랐고 그 이유는 소비 심리가 개선됐는데 백신도 보급이 빨리 되고 우리가 예상보다 빨랐다. 네. 그래서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시장을 꺾을 정도의 과도한 인플레이션은 아니다. 아닙니다. 대신에 시장의 색깔은 좀 바꿀 수 있는 것 같다. 그게 중요합니다. 색깔이 이제 바뀐다. 방향과 네. 색깔을 따졌을 때 방향은 유지되면서 색깔이 네. 좀 바뀔 수 있다. 근데 색깔이 바뀌는 건 오케이인데 방향이 안 바뀔 수 있을까요? 안 바뀔 수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시장의 지수에 우리 절대 어떤 섹터에 큰 비중을 차지하던 반도체랑 자동차, 전차라고 하죠. 그 다음에 네네. 뭐 소위 말하는 그로스 섹터들, 인터넷이든 그 다음에 2차 전지, 배터리. 바이오 이런 섹터들이 시장을 주도하면 지수의 상승은 훨씬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코스피 200 기준으로는 거의 뭐 30%가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30%가 뭡니까? 거의 35% 정도 되는데 지금 그런 섹터들이 쉬면서 소위 말하는 경기 회복, 경제가 재개되는 어떤 소비재 그런 섹터들이 주도한다 그러면 지수의 상승폭은 사실 좀 약간 더디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성은 그대로라는 거죠. 근데 약간은 이제 그 곡선이 낮아진 거지 곡선의 방향이 밑으로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어디 가서 이제 연초가 아니죠. 한 3월달 정도에 코스피가 3,000선을 위협할 때, 뭐 2,900선까지 뭐 갔었잖아요. 그때 말씀드린 게 지수의 하방에 대한 지지력은 매우 단단하다. 그 이유를 말씀드린 게 제가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섹터들이 잘 버텨서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코스피를 보면 경기 회복, 소위 말하는 민감 섹터의 비중이 낮지 않다. 예, 그런 섹터들이 굉장히 강한 하방의 지지력을 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 철강, 건설, 화학, 뭐 조선 이런 섹터들이 아주 그냥 십시일반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제 생각보다 이런 흐름이 좀 더 지속된다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흐름이 그때는 코스피의 하방을 지지하고 결국에는 주도권을 다시 작년에 주도했던 그로스 섹터들이 주도할 수 있다고 봤지만 환경이 좀 생각보다 빠르게 바뀐 겁니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 저는 우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환경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전히 굉장히 낮은 저금리, 거의 제로 금리가 매우 오래 유지되고 테이퍼링도 유지되고 유동성이 많이 공급되는 그런 환경이 되게 오래 지속된다고 보시는 투자자분과 생각보다 빠르게 환경이 바뀌었다. 유동성이 축소될 수도 있고 금리가 오를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투자자의 수익률 격차가 지금부터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저는 지금 최근에 이제 주도했던 경기 민감 섹터들 있잖아요. 뭐 철강, 뭐 이런 섹터들, 건설, 화학 섹터들이 조금 더 주도권을 가져간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밸류에이션적으로 포스코가 뭐 철강 섹터들이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룸이 좀 남아 있고 그 이유는 철강, 정유 뭐 이런 섹터들을 제가 건설 이런 섹터를 주목하는 이유는 섹터마다의 이유는 조금씩 다른데요. 결국에는 재고의 이슈죠. 우리가 젊은 매니저들, 저는 뭐 30대 매니저들을 보면 그때 소위 말하는 리플레이션 장세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06년도, 07년도 물론 그룹 꺾이고 금융위기 맞죠? 온 뒤에 다시 16년도에 반짝 오른 것만 본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그 04년부터 06년, 7년까지 지속된 리플레이션 장을 경험 안 해본 거예요. 금리가 오르면서 중국에서 굉장히 디맨드를 땡기면서 소위 말하는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걸 수입하던 그러면서 이제 엄청나게 우리나라 섹터 철강이든 조선이든 화학 섹터가 수혜를 누렸는데 그 섹터 그런 흐름을 경험하지 않고 딱 본 거는 인 거죠. 11년도에 동일본 대지진이 납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어떤 반사수혜로 그때 이제 자동차, 철강, 화학이 완전 정유가 급등하던 그걸 본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시적인 흐름인 거죠. 예. 그래서 그 뒤에 다시 옵니다. 16년도에 다시 오죠. 계속 우리는 저성장에 시달리다가 16, 17, 18년도 초까지 그때 중국에서 잠깐 감산의 이슈가 있었죠. 근데 결국에는 아무도 감산하지 않았죠. 그렇죠. 네, 감산하지 않고 결국에는 지금 다시 꺾였죠. 꺾이면서 그런 흐름만 본 거죠. 근데 지금의 흐름은 좀 다를 수 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코로나라는 어떤 큰 이벤트가 생각보다 강한 가수요. 이게 가수일지 찐수요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보다 디맨드가 매우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제가 더 강조하고 있는 그 공급에서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실제로 감산을 하게 돼 있고요. 이거는 환경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중국에서도 더 이상
탄소를 저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에서 한국의 이런 섹터들의 수혜를 입을 수 있고, 여기다가 이거는 사실은 필연적으로 오고 있는 코로나라는 변수와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가 생각보다 많이 땡겨져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공급의 이슈가 많은 공장들이 스크랩되고 있는 거죠.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흐름들이 코로나라는 변수 때문에 발생했는데 여기다 금리까지 오릅니다. 금리까지 오를 수 있는 환경이 돼버리니까, 이렇게 되면 이 경기 민감 섹터들의 이런 흐름들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좀 올랐다고 이거 이러다 오른뒤로 꺾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 흐름이 좀 더 강하게 흘러간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 네. 네네. 그래서 이런 말씀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자면 네. 쉼없이 달려오셨는데 고생하셨고요. 자, 두서없이 얘기했나? 아니요. 전반 정리를 제가 좀 한번 해볼까요? 제가 들은 건 제가 이제 필기를 이제 하면서 이제 들었는데, 우선은 이사님께서 처음에 얘기해 주셨던 구조적 상승주가 가는 부분, 저도 사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바뀐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의 흐름이 조금 더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두 가지인데, 코로나 이벤트가 이렇게 가속화시켰다는 부분, 그리고 공급 이슈가 개선된다. 근데 이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이렇게 수급을 보면 여전히 이쪽에 대한 관심보다는 기존에 이제 계속 사 오셨던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네이버, 카카오 포함한 이런 쪽에 이제 성장주 쪽으로 계속해서 여전히 수급이 몰리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계속 이 가야 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겠다. 이게 이제 저는 그런 거,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 투자자들이랑은 다른 점, 장점이라고 하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모든 국면에서 안 먹어도 되니까 길게 보고 한번 투자해 보겠다. 이런 관점이라면은 그냥 머물러 있어도 되는 거 아닌가? 그 질문. 그리고 이게 포스코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포스코를 사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이런 소위 말하는 철강, 건설 이런 섹터들이 너무 많이 오른 상황이라서 지금 또 갈아타거나 새로 들어가기에는 부담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이제 개인분들이랑 얘기하면 이제 투자자분들 되게 많이 엄청 뭐라고 합니다. 지금 장난하냐? 지금 결과 놓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물론 결과 놓고 해석하고, 저는 그 과정도 계속 이제 분석하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길게 보면 투자 기간,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타임 호라이즌인 거죠. 이게 봤을 때 나는 굉장히 장기 투자할 거야. 나는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의 성장 섹터들, 2차 전지든 인터넷이든 반도체든 언젠간 오를 거니까 그거에 대한 컨빅션이 있어. 기다리면 수익 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구조적인 제가 섹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조적으로 성장이 꺾인 징후는 하나도 없어요. 시장의 컬러가 좀 바뀐 거지.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분들한테 그냥 머물러 있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이 투자 기간을 기본적으로 다음 달에 당장 오를 것 같아서 사, 이럴 수도 있지만 이 흐름이 6개월 동안 이상 지속되고 있거든요. 최소 하반기까지 갈 수 있다. 그럼 언제쯤에 끝나냐?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건, 저는 기간도 중요한데, 저는 이제 매니저 입장에서 밸류에이션을 보는 거죠. 가격적으로 소위 말하는 경기 민감 섹터들의 가격들이 여전히 부담스럽지 않다. 그러니까 길게 놓고 보면 10년을 놓고 본다. 소위 말하는 10년, 15년, 제가 아까 06년, 07년 말씀드렸지만 그때랑은 지금 환경은 다릅니다. 다르긴 하지만 지금 그때랑 지금이랑 딱 비교해놓고 그때보다 싸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절대적으로 여전히 너무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 코로나라는 변수가, 저는 단순히 코로나가 성장에 대한 갈증만 촉발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생각보다 빠르게 많은 섹터들, 소위 말하는 장치산업, 캐펙스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장치산업들의 구조조정을 촉발시켰다는 거죠. 코로나라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취약한 섹터 안에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불안, 우리가 코로나 전에 항상 제일 많이 됐던 게 뭐죠? 구조적인 불안, 장기적인 불안, 이런 섹터들이 있죠.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섹터들에서 코로나 발생하니까 약한 애들이 다 구조조정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빠르게 거기에 기후가 더해져서 그렇죠. 거기에 환경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보면 코로나가 왜 발생했냐고 물어보면 기후 영향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코로나가 굉장히 그런 섹터들의 구조조정을 촉발시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섹터들의 흐름들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렇다고 지금 그러니까 뭐 끝날 네이버 수도 있지만 안 끝날 수 있으니 어느 정도 그런 확률적인 거에 베팅은 또 필요할 거다 이런 말씀. 안 끝난 거에 조금 더 제가 무게는 좀 큰 거죠. 그렇죠. 네, 물론 시장은 이렇게 하다가 당장 다음 주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제가 얘기했던 구조적 섹터들이 시장을 달릴 수 있고 경기 회복 섹터들은 차익 실어 나오면서 빠질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흐름이 좀 지속된다. 지금 굉장히 헷갈리는 흐름이에요. 굉장히 헷갈려요. 지난주에 어떤 이벤트들이 있었냐? 지난주에 결정적으로 이제 CPI가 생각보다 이제 쇼크 네. 더 너무 기대치를 많이 상회했죠. 올랐죠. 네. 상회하면서 이제 완전 소위 말하는 그로스 섹터들은 다 팔고 가치주 소위 말하는 경기 민감 섹터들 오르고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그 이벤트가 경기 민감 섹터들을 차익 실현하게 만들고 그로스는 더 헷갈리게 만든 거죠. 한 번 받는 거 한 번 빠지고 금요일날 미국 증시 나스닥은 많이 올랐지만 오늘 한국 증시에 전혀 그런 흐름 반영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이 지금 매우 헷갈리고 고민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고민의 결론을 기존의 경기 민감 섹터, 소위 말하는 그런 구조조정이 됐던 섹터들의 흐름이 이어진다. 당분간 그로스, 소위 말하는 인플레이션에 취약한 단순히 인플레이션 왔다고 그 섹터에 성장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컬러가 근데 한번 바뀌면 이 컬러가 분기에 한번 바뀔 수 있고 반기에 바뀔 수 있고 1년에 한번 바뀔 수 있거든요. 이 흐름이 좀 구조적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그런 경기 민감 sek터들, 소위 말하는 그런 섹터들이 조금 쉬어갈 때 오히려 저는 좀 좋은 매수 기회로 좀 보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아무튼 지금은 저는 코로나가 확진자가 뭐 얼마 늘든 백신의 어떤 노이즈가 발생하든 우리가 정상화에 대해서 그런 섹터들을 잘 봐야 됩니다. 완전히 경제가 재개되고 우리가 마스크를 완전 벗었을 때 우리가 그동안 안 했던 거, 제일 많이 안 했던 것들, 여행,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어떤 카지노 이런 섹터들은 종목들은 계속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단순히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편승해서 사면 안 돼요. 이 섹터들이 19년도가 정상하고 20년도가 코로나였잖아요. 19년 대비 더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고 더 그때보다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골라서 잘 포트폴리오에 담아둔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괜찮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미 이제 조금 오른 부분도 좀 있고 최근에 이제 이쪽 sek터들이 관심들이 많아지긴 했어요. 그래서 오른 부분도 있지만 이 섹터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서 이제 밸류에이션 좀 따져본 다음에 이제 한번 점검을 해보실 필요는 있겠다. 네네. 그 정도로 네. 이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제가 질문을 두 가지 드렸는데 첫 번째는 좀 부담된다라는 부분하고 그러니까 타임 호라이즌에 대한 부분. 두 번째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까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면 모르겠어요. 외국인들 왜 이렇게 파는지. 제 주변에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아마 이사님도 모르실 것 같고. 근데 왜 파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얘네들 또 핑계 대면서 파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수출입 데이터가 굉장히 제일 선행하는 지표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만약에 지금이 피크고 아웃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제일 많이 먹을 수 있는 숏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 아닌가? 나는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게 해소되면서 가긴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거까지만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네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 외국인들이 얼마나 파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 전에 막 2조 많이 팔았잖아요. 이제 뭘 팔았냐가 되게 중요한데. 뭘 팔았냐? 네. 반도체를 제일 많이 팔았어요. 압도적으로 많이 팔았어요. 압도적으로. 그거는 이제 미국 이런 인플레 환경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다고 봐요. 인플레 환경.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린 반도체도 아무튼 밸류에이션의 매력이 있지만 그로스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가장 되게 오랜만에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그냥 이머징에서 한국 시장이 가장 유동성도 빼기 좋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이머징 마켓에 대해서 일부 자금 유출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파는 거에 대해서 크게 우려는 저는 많이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여기서 지수가 만약에 다시 3,000이 깨지고
뭐 진짜 막 10% 이상 조정받는다. 그러면 그때는 걱정을 해야 돼요. 그때는 일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데 저는 그런 흐름보다 전반적인 어떤 이런 매크로 환경에 대해서 처음으로 우리가 금리를 되게 오랜만에, 처음은 아니죠. 되게 오랜만에 이제 16년부터 18년 초까지 금리 인상 사이클이 있었고 18년까지 그런 게 있지만 이번에는 좀 되게 생각보다 좀 길어질 줄 알았는데 네. 굉장히 제로 금리가 근데 이제 테이퍼링과 금리에 대한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빨리 나오다 보니까 일부 이제 리스크에 좀 어벌스한 외국인들 중에 자금을 좀 빼는 그런 흐름이다. 그래서 너무 외국인 투자들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우려는 안 해도 된다. 하지만 시장의 컬러는 바뀌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외국인들은 오히려 주식은 팔면서 사는 섹터들은 있어요. 뭐 정유랑 철강 이런 섹터들은 계속 지금씩 조금씩 모으고 있습니다. 뭐 하루하루는 바뀔 수 있지만 네. 이런 흐름들은 분명히 시장의 컬러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다. 그래서 또 소비재 중에서 완전히 이제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벗었을 때 수혜받는 그런 섹터들에 대해서는 지금 여전히 디맨드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은 좀 필요한 시기다. 네, 고민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뭐 우리가 얘기하면 알 수 있는 방법 없으니까. 네, 근데 아무튼 이런 인플레이션 우려가 반영된 것 같다는 이제 판단이 신 것 맞습니다. 같고요. 맞습니다. 그 반도체 좀 말씀드리면은 네, 이제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뭐 주가 좀 조정 받았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살 때 아니라고 봐요. 아직은 지금은 굳이 여기서 사가지고 뭐 나 6개월 1년 기다리려 그럼 먹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 여전히 가격적으로는 거의 바닥은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밸류에이션 어닝을 보면 너무너무 지금 절대적으로 싸지만 환경을 좀 다시 이게 보면은 지금 하이닉스 보면은 이미 우리가 D램 가격 되게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슈퍼사이클 얘기 나오고 그렇게 있는데 왜 주가가 이러냐 지금 여기서 풀어야 될 숙제가 많은 거예요. 지금 2분기는 스마트폰 수요가 둔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그럼 모바일 D램 가격이 지금 약간 지금 애매한 상황에 서버 D램이 그럼 움직여주는 걸 기대하고 있는데 3분기쯤 돼야 하는 거고 지금 근데 상황이 우리가 서버 D램 가격, 서버의 가장 큰 클라이언트들이 빅테크들인데 빅테크들이 투자를 여기서 작년에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올해도 많이 한다는 게 기존 이제 컨센서스인데 여기서 만약에 컨센서스가 조금만 미스나잖아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가격 조정이 심하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낙관적인 편향이 반영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여기서 우리가 지나치게 낙관적 편향에 순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한 번씩 돌다리 두들겨보는 심정으로 반도체에 대해서 지나친 낙관은 약간 코셔스하게 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도 지금 주가 8만 원 밑에서는 매우 싸다고 많이 말씀하는데 밸류 측면에서 과연 싼지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되게 싼 건 아니에요. 지금 기준으로 지금 뭐 PBR로 지금 1.7배 뭐 이 정도 수준인데 삼성전자가 1.5배 이상에서 논 기간이 길진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1.5배, 6배를 하회하진 않을 거예요. 삼성전자가 올해와 내년까지 어닝 증익이 크기 때문에 하지만 삼성전자는 지금 여기서 메모리가 좋아지는 걸로는 주가 못 들어올립니다. 두 가지가 저는 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주주분들 혹시 계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로는 비메모리에서 성과를 보여줘야 돼요. 맞아요. 지금 비메모리 성과가 하나도 안 나고 오히려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소위 말하는 패스트 팔로워가 아니고 삼성전자가 뭐 폴디드든 뭔든 새로운 아이템 킬러 아이템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회사라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멀티플이 올라갈 수 있는 거지 지금 이미 메모리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올해와 내년의 증익은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숙제가 필요하다. 이 숙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외국인 매도세는 지속된다. 하지만 숙제가 해결한 뒤에 들어가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 또 이게 뭐 우리가 기관 투자자들이니까 계속 팔로우를 하지만 삼성전자가 비메모리에서 언제 성과가 날지를 알 수 없으니 그러니까 이게 참 그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그거는 기관 투자가가 굉장히 뭐 기울어진 운동장 뭐 굉장히 정보가 직접 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완전히 사라졌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충분히 원하면 삼성전자 IR은
개인과 기관한테 똑같이 오픈합니다. 외국인들한테까지 똑같이 오픈하는지는 모르겠어. 나 솔직히 이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지만 저는 그 말하지 마. 그거는 안 돼요? 아니 그냥 아니 얘기하세요. 네. 저는 뭐 전혀 두려울 게 없나요? 두려울 게 없어요. 삼성전자 취직할 것도 아니고. 아니 근데 네. 아무튼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전혀 정보의 비대칭성 없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뉴스만 제대로 검색하고 삼성전자 IR 자료 확인하고 하시면 삼성전자가 그런 비메모리 변화 충분히 느낄 수 있고 요새 애널리스트 보고서도 전부 다 오픈돼 있죠. 그렇죠. 예전 같은 경우는 기관들한테 먼저 배포했어요. 요즘에는 개인들이 더 먼저 합니다. 예, 그만큼 정보의 비대칭성 완전히 없어졌다. 예,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충분히 삼성전자 같은 회사들은 팔로잉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 걸 변화를 확인하고 들어가도 된다. 네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알겠습니다. 주가가 되게, 먼저 움직일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다른 영역이니까. 되게 그 중요한 포인트가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가 언제 움직일 수 있는지 그 트리거 포인트가 되는 게 뭔지를 얘기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삼성전자 뭐 패스트팔로우가 아닌 그 다른 모습을 보여준 건 되게 뭐 조금 더 먼 미래인 것 같고 비메모리에서 어떤 성과를 내는지를 아니요. 조금 먼 미래 아닐 수도 있죠. 그래? 예, 폴더드 폰, 그러니까 폴디드 관련해가지고 삼성전자가 굉장히 또 킬러 아이템 내는 거 저는 뭐 되게 멀지 않다고 봅니다. 비메모리보다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건 저는 비메모리가 더 네. 빠를 것 같아서 모르겠지만 사실은 네. 저는 뭐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래서 삼성이 네. 언제나 워칭해야 되고 국내 제가 기관 투자가로서 잘 되길 바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게 이게 참 사실 이 주제가 굉장히 얘기를 꺼내기가 되게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고 또 이사님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한 어떤 반성부터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잘못된 부분은 이렇게 네. 잘못됐다. 네. 근데 근데 뭐 사실 그런 거를 얘기 안 해주는 게 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거지. 이러다 한 3개월 또 틀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고 지금 얘기하시는 네, 거잖아요. 네, 네. 언제든 틀릴 수 있고 언제든 틀릴 수 네. 있다. 네. 그러나 지금은 제 확률을 생각을 했을 때 지금 타이밍에서는 이 고민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해주신 거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하고 되게 감사합니다. 진짜로 이거는 너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되게 고마운 것 같아요. 안 해도 되잖아. 얘기 안 해주셔도 되는데 저 얘기하는 굳이 이렇게 와주셔서 많은 분들에게 되게 어려운 고민이거든요. 이게. 없죠. 내가 만약에 거꾸로 생각해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쪽으로 지금 너무 근데 그거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고민을 던져주신 거니까 참 이거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얘기를 꺼내주셔서 지금 시장이 되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올해 시장이 매우 어려운 시장입니다. 올해 굉장히 수익률이 갈 수밖에 없는 장이고 맞아요. 네, 이런 장에서 사실 조금 약간 지금 더디게 간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은 언제나 기회를 주기 때문에 네. 계속 고민하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튼 본업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본업을 굉장히 잘 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스타디하면 이거 내공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주식 투자는 갬블과 다르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갬블은 계속 확률이 반반. 할수록 반반은 점점 떨어지는 확률이고 주식 투자는 갬블 확률의 게임이 아니에요. 저는 주식을 확률로 보지 않고요. 본인의 내공과 흘린 땀 네, 이런 함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확률로 접근하면 안 되고 본인이 계속 노력하고 계속 여기서 시간을 태우고 땀을 많이 흘린다 그러면 단순히 우리가 확률적으로 몇 프로 먹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분명히 중장기적으로 큰 재테크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 네, 물론 시장이 안 되는 환경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죠. 본인이 적절한 어떤 그런 비중, 투자 비중과 그다음에 이런 내공과 흘린 어떤 내공과 땀 이런 함수를 내서 본인만의 어떤 그 자산 투자 비중 결정하시고 그 다음에 시장 환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셔야 돼요. 네. 이거는 나는 내가 계속 작년 같은 섹터 갈 거야. 언제가 갈 수 있죠. 2, 3년 기다리면 더 갈 수 있죠. 1년 기다릴 수도 있고 6개월일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흐름들을 알고 안 하는 거와 아예 이런 흐름을 무시하고 갖고 있는 거는 달라요. 네, 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모를 때가 가장 위험할 때예요. 맞아. 네, 알면서는 깨져도 돼요. 맞아. 아는데 내가 이래서 터진 것 같아. 나는 네이버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런 지금은 약간 경기 회복 재개로 가고 있는 흐름이야. 하지만 나는 가지 않았어. 왜냐하면 나는 네이버 빠지면 더 살 거야. 이 정도에서 나는 더 이상 밀리지 않을 거야. 이런 거랑 그냥 네이버 계속 갖고 있는데 업데이트 시장이 언제 이렇게 경기 회복 뭐지 이거 막 어떻게 된 거지 세상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이런 부분에서 요새 정말 이런 채널들 우리 이효석 아카데미 같은 채널들이 많기 때문에
많지만 뭐 굉장히 제일 좋은 채널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계속 이렇게 팔로잉 하시면은 네네. 뭐 전혀 제가 이제 뭐 비난하거나 섹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투자의 개별 주식 시장 내의 얘기보다는 그 바깥에서 이렇게 보는 걸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많이 다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사님께 다시 한번 이런 얘기를 꺼내주시고 화두를 던져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공하고 땀은 이거 새로 개발하신 말인가 봐요. 그래서 되게 좋은 말인 것 같네요. 제 내공과 땀.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하다 보면 좋은 얘기 많이 나와요.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따라가다 보니까.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점심시간에 네. 지난번에 해놓은 거를 날라가가지고 너무 죄송하고 지난번 내용과 대비해서 좀 내용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제 똑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왜냐면 이게 대본이 없어요. 대본이 없어. 그냥 지난번에 얘기했던 네. 것보다 내용이 더 의식의 흐름대로 정리가 해요. 잘 됐고 의식의 흐름대로. 제가 이것도 노트 필기한 걸 또 이렇게 쫙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죠. 네, 이런 생각도 저런 생각도 있다라는 걸 제가 소개해드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용기 내주신 이사님께 박수를 쳐드리면서 감사합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또 한번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